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코스닥이 1.4%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 하락 종목이 1200 종목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대다수 하락을 하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뭐 전기차 충방전 테마로 도는 거죠. 즉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 오늘은 알티캐스트, 캐리, 원익 P&E, 휴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전자와 닉스가 4% 빠지는데 코스피가 0.19%밖에 안 빠진다.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LG엔솔이 6%까지 올라오죠.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LG엔솔이 BMS 글로벌 특허 1위거든요. 그리고 LG엔솔은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판매, 사실 이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사 배터리 이런 것들 안전진단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타사 배터리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이니까 배터리 안전진단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 트렌드는 잘 맞죠. BMS 소프트웨어 특허 글로벌 1위, 배터리 퇴화도 정밀 진단, 주행 패턴 분석, 배터리 잔존 용량, 퇴화 상태 예상, 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관리 같이 들어가는 거죠. LG엔솔 배터리 외에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돈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전자 닉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엔솔이 버텨주고, 유한양형 밀리지만 삼바가 버텨주고, 즉 바이오 안에서도 차별화되면서 2차 전지, 바이오 차별화, 그리고 반도체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코스피 약보와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바이오가 흔들리는 가운데 반도체까지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안과 에코프로는 힘을 내주고 있지만 시장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죠. 즉 오늘 오스코텍이 7% 넘게 밀려버리고요. 유한양이 또 갭으로 떴다가 현재 1.8%, 1.7% 상승에 그친다는 얘기는 차익실현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유한양이 랭라자 관련된 그 임상 데이터, 삼성 임상 중간값 발표했을 때 그때도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갭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말. 그쵸? 그때 이렇게 급락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FDA 최종 승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진 일정이다, 기적의 단어 선반영 얘기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16%까지 16.7% 9시 22초 9시 51초에 고가 찍은 이후에 바로 빠져버린 부분이니까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 정도 손실이 나버린 거죠. 방향성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은 차익 실현과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코로나 관련주, 거기에 더해서 HLB 그룹주까지 같이 밀려버리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간암, 위암에 이어서 폐암까지도 병행요법에서 효과가 있다 했었잖아요, HLB. 근데 유한양행이 성과를 내버리니까 성과가 나와버렸죠. 유한양행이 성과가 나와버리니까 이에 따른 또 일부 좀 수급상의 이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스켓으로 같이 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는 그에 따른 이슈 같이 묶여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쪽은 대장주 중심으로 사야 돼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오늘은 세론이니까 지켜보고요. 더 빠지게 되면 특히 오스코텍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8월 5일날 급락 나왔었을 때 저점이 34,400원, 35,000원도 장중에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대략 한 3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36,000원 정도. 왜냐면 또 제노스코, 레이저 티닙, 즉 랭라자의 성분명이죠. 그쪽 라이센스 아웃, 그쪽 개발사가 또 제노스코, 오스코텍 자회사니까 이거 상장 이슈 있거든요.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대장주
당연히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조정식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비재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크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수출주 쉬어가는 국면 이렇게 봐야 돼요.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쉬어가는 국면 3분기 비수기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면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화장품이 전월 대비해서 12%, 그죠? 기초, 색조, 특히 색조가 20% 넘게 빠져버렸고요. 라멘이 25%, 전 분기 대비, 전 월 대비 MOM이니까. 변압기 쪽도 소형이 무려 48% 감소. 대형 변압기 마이너스 22%, 보톡스 마이너스 30%막 이래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재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던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그 중에서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 좀 쉬어가는 부분이고, 전력 설비 이쪽은 탄탄한 수주 베이스로 좀 올라와서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이런 부분이 우세하다 이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전력 설비 쪽도 올라올 수 있고, 다만 이쪽은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실적 발표 장마감 이후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8월 29일 목요일 날 오전 6시,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중요해요. 이때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나포고 80%까지 회복을 했고요. 미국장 나스닥이 나포고 70% 정도 회복을 했고, 국장이 한 60% 정도 회복을 했죠. 이런 것들은 815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50% 정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30% 정도 회복했고, 815 그 한경의 매수자들 정유상 앵커랑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말씀드려보았는데, 낙폭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고 기술적 반등, 그리고 사실은 미국장이나 국장도 지수만 놓고 보면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또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주도주였던 AI 대장 반도체가 지수보다도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먼저 올라왔고, 여기서 전고점 투라인이나 넘어서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뭔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일단 하이닉스도 절반 올라왔다. 그러면서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눈치 보기 하다가 다음 주 엔비디아 실발 컨콜에서 황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또 발행할지, 컨콜에서 얘기를 할지, 그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가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혹은 급등락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을 하더라도 전자닉스, 그냥 반도체 대형주 이 중심으로만 1차적으로 좀 지켜보고, 빠지면 모아가는 형태로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일부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유한양행 FDA 승인 이후에 국내에 진출하는 1호 폐암 신약, 1호 항암제 신약이에요. 신약 미국 쪽에서. 물론 뇌전증 치료제 SK 바이오팜 이런 쪽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만,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큰 역할을 했지만, 엑스코프리 이런 쪽이죠. 근데 폐암 쪽하고는 항암제하고는 시장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내 항암제로서 미국에 신약 진출한 1호 기업이에요.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론이 세게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눈치 보기 양상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죠. 미장에서도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3대 지수 엇갈리는 가운데 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흔들렸고 반도체가 흔들렸고, 그죠? 금리, 환율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엔화 강세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시장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져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를 강하게 자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보다 이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낮 12시 30분부터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거기에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태풍 지나가고 있는데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